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회계의 시작입니다. 기대하세요. 자, 제2장 회계의 기술적 구조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용어, 그리고 차변인가 대변인가 여기까지 배우셨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즉, 여러분이 회사 경영을 하는데 이제 매일매일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물건, 상품이라는 걸 사고 팔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 걸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될 이제 우리가 순서입니다. 말이 안 나오네. 기록해야죠. 기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말이 1절에 있는 거래, 거래의 식별입니다. 거래. 자, 거래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거래, 갈 것자, 올레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돈이나 물건이나 문서 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거래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나 물건이나 문서 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래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래와 지금부터 우리가 회계에서 해야 될 거래가 약간씩 다릅니다. 자,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회계를 좀 안 배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럼 일반적인 거래라 하면 돈, 이유불문하고 돈이 수입과 지출, 수지 TV만 틀면 나오는 그 수지가 아니고 금전 수입과 지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유불문하고 또 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거, 대여와 차이, 또 금전대차.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의 뜻, 거래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물건, 물품, 이게 상품이든 건물이든 비품이든 간에 매매, 사고팔고 하는 거 이게 거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무슨 계약을 맺다, 계약서 썼다, 이거 거래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거예요. 자동차, 요즘 자동차 딜러라고 하나요? 자동차 영업사원. 왜 제가 여러분 회사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결론은 여러분이 저한테 야, 차 한 대 이번에 뽑아야 되겠다. 그럼 견적 좀 내라. 그래서 제가 해서 드디어 사인했어요. 계약서 사인했어요. 차 뽑기로. 싼 걸로. 4억 5천짜리. 괜찮죠? 싼 걸로 그만하죠. 자, 어쨌든 4억 5천 차 계약서 딱 썼어. 자, 중요한 거래도 아니다. 자, 우리 자동차 판매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딜러가 영업사원이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회사로 볼 때 중요한 거래도 아니다? 거래죠. 되게 중요한 거래입니다. 계약 또는 주문했다, 주문받았다, 주문. 보관하세요. 보관. 요즘 집에 보통 여러분이 골드바 아시죠? 금덩이 보통 한 200개씩은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제가 좀 드릴까요? 저 많은 한 2,000개쯤 되는데 사진 보내드릴게요. 자, 어쨌든 금덩이 이런 거 집에 있는데 문제는 집에다 싸주면 보기는 좋은데 불안하죠. 집 비울 수도 없고 도둑들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영화 안 보셨어요? 은행 금고 있잖아요. 은행에다 딱 맡기고 내가 필요하면 가서 꺼내고 있죠? 자, 이렇게 보관하는 거. 아니면 제가 이런 거 오징어 좋아하세요? 오징어, 멸치, 아니면 과일, 사과, 배 이런 것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게 1년 내내 먹거든요. 우리가. 그럼 이런 것들이 항상 사시사철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사시사철 먹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되게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냉동 창고, 냉장 창고 이런 창고가 있어서 창고에다 집어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팔고 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오징어, 멸치 이런 거, 오징어, 멸치, 동태 이런 것들, 아니면 과일, 사과, 뭐 배 이런 것들 저장해놓고 빼오고 팔고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슈퍼 아저씨였어요. 슈퍼 아저씨. 슈퍼에서 일하는 아저씨. 슈퍼 주인 아니고. 슈퍼 주인이 이거 안 했겠죠. 그죠? 슈퍼에서 일하다가 알았어요. 어쨌든 보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임직원 채용. 임직원의 채용 이것도 되게 회사에서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거래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근데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또 창고에 불났습니다. 창고에 불났어요. 불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 그게 재산 피해가 1,000만 원. 너무 싼가? 재산 피해 2억 원 이렇게. 어쨌든 재산이 피해가 생겼어. 그럼 불난 거 보고 거래라고 하던가요? 불난 거 보고 수방차 막 지나가는데 야, 저기 거래하러 간다. 거래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이런 건 거래라고 하지 않죠.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회계를 안 배웠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자, 그 다음에 또 여름에 2016년 여름이 아니고 가을 다 됐는데 태풍 와가지고 막 울산, 부산 이런 데 막 지진 플러스 태풍 막 이래가지고 막 재밌었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저기 물고기가 올라오고
못 보셨어요? 있었는데 검색해봐요. 그래서 영화 찍는 줄 알았죠. 해운대 영화 찍는 줄 알았죠. 그래서 마린시티에 진짜 막 주차장에 막 아니면 도로에서 물고기가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녔나? 펄떡? 물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럼 화재 말고 천재지변 있죠. 수재, 물난리 난 거 이런 거 천재지변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거래라고 안 하죠. 뉴스 화면에 야 거래 현장 가겠습니다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죠? 아니면 도난 당했다. 도난, 분실 아니면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화물차가 물건 싣고 가다 사고 발생해가지고 옆에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차를 들이받았다 해가지고 막 물건 깨지고 난리가 났어. 그럼 거래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래 이런 거. 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래가 이런 것들은 거래고 이건 거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도요. 그냥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 거래 이래야 됩니다. 이제는 회계상 거래. 그래서 여러분 교재 첫 번째가 자 이제 회계상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상품 매매나 금전 수익과 지출 등으로 그 다음 말 결과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 바로 그 말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 또는 자본의 뭐가 있어야 돼요? 증가 또는 감소,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가 있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바로 거래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에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바꿔 말하면 뭔가 변하니까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기록 대상이라 이거지. 예를 들어 돈이요 가만히 있으면 적을 게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적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들어온 거 나간 걸 적어야지.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럼 적을 필요 없잖아요. 뭔가 변해야지. 변해야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두말할 것 없이 거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화재나 수재, 도난, 분실, 파손, 사고 뭐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 어떤 사람과 왔다 갔다 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재산에 피해가 생기죠. 재산이 변동이 생기죠. 그럼 재산이 변동이 생겼다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록할 대상, 즉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회계상 거래. 그런데 이거 계약. 아까 여러분 계약하는 거, 주문하는 거, 임직원 채용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생각해 봅시다. 계약을 했다. 도장, 여러분하고 저거 계약서 도장 꽝꽝 찍었어. 여러분하고 저거 계약서에 도장을 꽝꽝 찍었단 말이에요. 아까 차, 싼 걸로 하기로 했죠. 4억 5천짜리. 4억 5천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좀 좋은 거 하실래요? 한 7억짜리? 넘어가요. 4억 5천짜리 싼 걸로 합시다, 우리. 4억 5천짜리 싼 거 여러분 주고받기로 계약서에 도장 꽝꽝 찍었어. 그럼 그 순간 재산 변했나요? 변했어요? 안 변했죠. 도장 찍는다고 재산이 변해요? 그럼 재산 계속 찍으면 재산 늘어요? 도장 계속 나 100번 찍어야지. 야, 계약서 100장 갖고 와. 100장 막 찍어. 그럼 재산 100배로 늘어요? 그래도 좋겠다. 안 늘죠, 그죠?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것만 가지고는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임직원 채용. 직원 이번에 10명 채용했다. 그럼 직원 채용했으니까 재산이 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재산은 맞죠. 근데 중요한 건 회계적으로 말하는 재산은 돈으로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이상하죠? 사람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채용,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 회계상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 일상적인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이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결론은 자, 여러분 이제 책으로 와서 그 아래쪽에 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면은 회계상 거래가 아닌 대표적인 것, 자, 몇 가지 체크해 두세요. 자, 먼저 주문, 보관, 계약, 채용, 이거 꼭 메모해 두세요. 거기 있죠. 주문, 계약, 그리고 보관, 위탁, 약속, 뭐 이런 거, 채용,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자산부채 자본이 변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입 판료소 나와요. 거래입 판료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걸 계속 배웠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계속 배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와야 될 요소, 차변 요소, 또 대변에 와야 될 대변 요소들로 구분하자면 자산은 어느 변이었다?
자, 자꾸 답변을 하셔야 돼요. 대답을 하셔야지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졸리는 거죠. 그죠? 벌써 졸고 계시죠? 벌써 또 폰 보고 계세요? 그러면 듣지 마세요. 공부하려고 들어야지. 공부하려고 틀어놓고 자기는 자고, 틀어놓고 자기는 스마트폰 하고 이러면 보지 마세요. 아예 저 혼자 떠들기 힘들어요. 아셨죠? 우리 학생들 보면 그래요. 저 틀어놓고 저는 막 떠들고 있는데 자기는 자요. 저라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산 언어변, 차변. 부채는 대변. 그죠? 그리고 자본도 대변. 수익 대변. 비용 차변. 맞죠? 이거 위치 그대로입니다. 회계 원리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자산이 차변이었죠? 부채 대변이죠. 그리고 수익 대변이고 비용 차변. 기본 위치를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위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자, 이제 자산. 예를 들어 돈이라고 쳐요. 현금이라고 쳐요. 그럼 현금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물론 가만히 있는 거 말고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그럼 현금이 들어왔으면 자산이 증가한 거죠. 이 증가를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 T계정 딱 그리고요. 여기다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금 계정인 거예요. 현금 계정. 자, 오늘 1,000만 원이, 자, 아무것도 없었던 최초에 현금 1,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1,000만 원을 차변에 적는 게 합리적일래나 아니면 대변에 적은 게 합리적일래나? 어느 변에 적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변에 적고 싶어요? 지금까지 회계 생판 처음 들었어. 자, 어느 변에 적고 싶어요? 그죠? 차변 그래야지.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산은 어느 변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자산은 차변이 됐잖아요. 현금이 자산이다라는 걸 알면, 그래, 자산이 원래는 차변이었지. 그럼 차변에다 이렇게 금액을 딱 적으면 우리는 아하, 이게 수입 들어온 거구나, 증가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요. 반대로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감소는 차변. 같은 원리로 부채가 원래가 대변이었으니까 그 자본 원래 대변이니까 자본 증가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가 차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현금은 자산이니까 증가는 차변에 적고 감소는 대변에 적자. 결론은 차변에 있으면 들어왔다는 얘기고, 만약에 대변에 이렇게 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현금 자산인데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감소된 거다. 감소. 즉 현금이 지출 나갔다는 얘기다. 지급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감소했다는 얘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의 약속인 거죠. 약속해줘. 아시죠? 약속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읽어보세요. 차입금이래. 그럼 이제 차입금 딱 하면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이걸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부채입니다. 부채는 원래가 대변이죠. 그럼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그럼 차입금이 돈 빌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1억 원을 빌렸어. 1억 원을 빌렸다는 걸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변에 적어라? 어느 변? 그렇죠. 여기죠. 왜? 부채가 증가, 대변이죠. 그러니까 대변에 있으면 차입, 빌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빌려왔던 돈 중에 오늘 일부를 갚았어요. 만약 3,000만 원을 갚았어. 그럼 어느 변에 적어요? 차변. 왜? 부채 감소. 그렇죠. 0.3억이라고 그럴게요. 갚았어. 그럼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부채를 상환,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산은 증가차변, 감소대변, 부채는 증가차변, 감소대변,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이제 약속대로 한다 이거죠. 그게 전 세계 어디 가나 바로 이 약속에 의해서, 이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계 좀만 배우면 어느 회사든 장부를 딱 보면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구나, 그럼 현재 얼마 남았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현재 300억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또 빚도 빌린 돈이 1억 원인데 지금 3,000만 원 갚았구나, 그럼 7,000만 원 남아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은 증가라고 하지 않고 발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 그럼 그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6개, 그리고 수익과 비용 발생 2개. 그래서 책의 제목이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별표 3,000억 개 같은 3개를 쳐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큰 번호 3번 제목이 거래의 8요소죠. 그리고 간혹 어떤 책은
간혹 어떤 책은 이 수익의 소멸이라는 거와 수익의 소멸 그리고 비용의 소멸 이런 것도 집어넣어 가지고 결론은 10개죠. 그럼 10개 10요소다 이렇게도 하는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결론은 우리 복식부기 원리, 우리가 하는 게 복식부기였죠. 복식부기 원리는 바로 이 거래입 요거 지금 이거 거래입 8요소 개념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계 끝날 때까지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4번의 거래 이중성, 5번의 거래의 종류 이런 거 일단 건너뜁니다. 일단 건너뛰고 제2절로 바로 갑니다. 2절로 바로 가면 분계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 이 분계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필수, 회계의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같은 거예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핵심이에요. 분계, 회계를 잘하려면 분계를 잘해야 돼요. 코어가 핵심이죠. 저 코어 전산액이잖아요. 그죠? 핵심, 그 중에 핵심, 분계. 그래서 결론은 지금부터 해야 될 이 분계를 잘하면 회계를 잘하는 거고, 지금부터 해야 될 분계에서 헤매면 회계가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자, 잘 봅시다. 자, 분계라는 게 뭔지는 결론은 그냥 바로 1번의 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넘어가요, 그냥. 1번 의, 2번 분계 방법, 3 분계장 건너뛰어. 바로 넘어가면 예제가 하나 있죠. 예제 2번. 자, 예제 2번에 별표 3,000억 개 같은 3개 쳐놓으세요. 예제 2번. 예제 2번이 별표 3,000억 개 같은 3개 쳐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부분만 이제 완전히 숙지하면 앞으로 회계는 탄탄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꼬이면 이제 헤매는 거지. 물론 요즘에는 회계 이 기본적인 요 회계 원리도 적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신께서 여러분을 만들 때 회계 DNA를 팍팍 뿌려줬으면 좋은데 별로 안 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안 써도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고 그냥 수시로 바로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리 쓰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 약간의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이런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간다는 걸 머릿속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잘 따라서 익히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회계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자, 예제 봅니다. 예제 2번에 1번부터 11번까지 거래가 11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거기 해답들이 다 돼 있어요. 그거는 이따 보시면 되죠. 우선 설명을 잘 들어가면서 같이 참여를 하세요. 대답하시면서 1번부터 갑니다. 1번부터. 1번이 뭐냐? 현금을 500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죠. 그러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은 분개하는 건데, 정석으로 하는 거와 그냥 답만 하는 게 있어요. 일단 그 엎어치나 매치나 결론은 같은데, 일단 우선 1번은 정석대로 해볼게요. 그럼 현금을 출자했다 그러면, 출자라는 단어도 기억해야 돼. 우선 기업주가 있고 기업이 있는데, 기업 실체 기업이 있는데, 우리 회계는 기업주가 하는 거다, 기업 실체가 하는 거다. 누가 합니까? 그죠?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 하는 거. 그럼 기업주 사장이 회사를 차린 거잖아요. 회사 차리려면 돈이 필요해. 돈을 대야 돼. 돈을 대는 게 출자. 돈을 대는 게 출자죠. 결론은 돈이 회사로 볼 때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현금 출자하여. 그럼 글자상으로 볼 때 출자했다는 얘기는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회계는 기업의 입장이다. 회계는 따라서 돈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돈 들어온 거예요. 돈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 현금 자산인 거 알죠? 모르겠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현금 자산이에요. 그죠?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산 증가 어느 변? 차변. 그럼 차변 쪽에다가 자산의 증가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성격을 분석해서. 그리고 처음에 장사 미천 출자금을 자본금이라고 하죠. 자본의 증가. 자본 증가 어느 변? 대변. 그럼 대변에게 자본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분석해야 됩니다. 거래를 분석해서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따져줘야 되는데, 그걸 바로 이제 여러분 1단계 결합관계를 표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해답에 보면 해답에 다 자산 증가, 자본 증가가 써 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결합관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결합관계를 먼저 따져주는 거예요. 원래는. 정석은. 근데 사실은 이번 시간까지 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런 말을 자꾸 하지, 나중에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곧바로 뭐라고 하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문제 보지 말고 이거만 봐요. 자산 증가 이거만 봐. 그럼 자산 증가 딱 보면 무슨 자산이 증가했어요? 문제 보지 말고 이거만 보고 자산 증가래. 무슨 자산? 현금? 건물? 상품?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현금 들어왔으면 현금 들어왔으면 현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자본금이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원래는 3단계, 원래는 이게 바로 분계입니다. 이 분계가 회계의 처음이자 끝,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작부터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이 분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 시험 볼 거잖아요. 물론 시험 안 보고도 그냥 회계 공부하겠다 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격증 딸라고 공부하신 거니까 저희 시험 볼 때는 저 분계를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해 주는 겁니다. 시험지에는 문제만 써 있고 여러분은 답지 없어요. 머릿속으로 답을 생각해서 이거를 입력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론은 문제 보고 우리가 분계를 해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산증가, 자본증가 이런 얘기는 오늘만 얘기하지 앞으로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왜? 당연한 듯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발, 두 발 걸었잖아요. 한 발, 두 발 걸었죠. 그럼 원래 이것도 매뉴얼대로 하자면 제가 이 발걸음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뇌가 살아있어야 돼. 아시죠? 뇌가 살아있어서 신경 조직으로 명령을 내리죠. 발 나가라, 움직여라, 걸어라, 그죠? 그럼 이 신경체계를 따라서 이 발이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여기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면 안 움직이죠. 자, 그럼 끔찍한 얘기지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왜 잘못 다쳐서 이 목을 다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중추신경 마비돼가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못 움직인 전신마비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 스마트폰 너무 이렇게 하고 거북목 되고 이러지 말고 항상 운동하시고 바른 자세로 똑바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동영상 들을 때 집에서 들으니까 편하게 듣고, 당연히 편하게 듣지, 집에 있으니까 옷도 편하게 입고 그냥 자세도 편하게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꾸 제가 이렇게 대답해라, 보인다 이러니까 점점 처음에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고 있다가 점점 자세가 바르게 돼서 진짜 학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보여요? 보이네요? 진짜로. 다 보인다니까요. 넘어가고,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분계를 익히셔야 돼. 결론은 분계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걸음 걸을 때 우리가 일일이 머릿속에서 왼발 내밀어라, 오른발 내밀어라, 왼발, 오른발 이러면서 걸어 다니지 않죠. 그럼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왼발, 오른발, 걷는 것도 이상하네. 그죠? 자, 근데 그거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그냥 알아서 그냥 움직이는 거죠.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굳이 왼발 내밀어라, 오른발 내밀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분계예요. 그리고 이 결합관계 표시는 우리 신경조직, 이 명령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2번 갑니다. 현금을 차입했대. 돈 빌렸대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돈을 빌렸으면 돈이 들어오죠. 빌려왔잖아요. 그럼 들어왔는지 나간지 이것도 헤매는 사람이 있어. 빌려왔으니까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간단하게 할 때 정석은 아까처럼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거꾸로 할게 있잖아. 빨리 가야죠, 그죠? 정석대로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해서 못해.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그냥 돈 들어오면 차변이에요. 이거 나중에 익혀두세요. 그냥 결론적으로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이다. 우리 책에 앞에 적혀 있어요. 나는 다시 또 적어 드릴게요. 어쨌든 들어오면 차변이다. 그냥 이렇게 적어버려요. 차변에 현금 200원 들어왔죠. 그리고 이게 중간에 사선, 이렇게 빗금. 이게 사선을 치면 이게 차변과 대변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그럼 돈이 들어온 걸 차변에 적었죠. 그럼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적으면 돼요. 빌려왔죠. 그럼 차입금이라고 적으면 돼. 그냥 차입금이든 단기 차입금이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200원. 이렇게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바로 분계입니다. 자, 분계가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아까처럼 이제 거꾸로 하면, 순서를 거꾸로 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고 동시에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딸랑 2개 했죠. 지금 딸랑 2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차변 쪽에도 거래 요소가 하나 있고요, 대변 쪽에도 거래 요소가 하나가 있지요. 아까 했던 거래의 8요소 중에 차변 거래 요소 중에 하나 이상과 대변 쪽의 거래 요소 중에 하나 이상이 항상 같이 결합되어서 나옵니다.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게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되게 중요한 원리. 그리고 지금 금액을 적어봤더니 차변합계 500원,
대변할게 500원. 차변할게 200원, 대변할게 200원. 이게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앞으로 2억 개를 회계 처리. 왜 2억 개를 분개를 해도 항상 이렇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런 식의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우리 의미상으로는 평균보다는 평형 이런 말이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습상 이렇게 써왔으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합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기억하시고 계속 갑니다. 3번 보세요. 3번 차입금 100원과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빌린 돈을 갚은 거죠. 이자와 같이 갚았죠. 자, 그럼 쉽게 하면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자, 돈 들어와시오, 나가시오. 노란색으로 써야지. 들어와시오, 나가시오. 나갔죠. 빚진 거 갚았잖아요. 갚았으니까 돈 나갑니다. 그럼 나가면 대변. 대변에 현금을 쓴 다음에 현금이 나간 이유를 차변했으면 돼요. 뭐 나갔죠? 차입금, 단기 차입금. 차입금을 갚은 거잖아요. 차입금 100원하고 이자를 줬죠. 이자 줄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걸 바로 뭐라고 한다? 분계. 금액 적어야지. 현금 얼마 나갔다? 130원. 이래서 차변합계 금액과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해야 됩니다. 합계가 안 맞으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걸 분계. 그 다음 결합분계는 여러분 오른쪽에 다 써있죠. 부채 감소, 비용 발생. 자, 부채의 감소와 또 비용의 발생이 차변에 존재했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생겼죠. 이렇게 결합분계도 오늘은 해봐라. 오늘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라.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게 신경조직처럼 이런 얘기 부채 감소라고 얘기 안 해도 차변의 차입금을 그냥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이게 앞으로 회계를 해야 될 숙제. 회계 잘하려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 예제 2번이요. 정말 중요한 예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제 책밖에 없어요. 제 책밖에 없어요. 다른 책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제 거랑 따라하는 거죠. 진짜예요. 저는 책을 오래전부터 썼고 강의를 오래 해서 보기보다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만 완벽히 터득한다면 회계 원리는 거의 터득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90%는 터득하는 겁니다. 이거 예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있는데도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의를 안 보고 한 사람들은 활용을 못합니다. 계속 갑니다. 4번 갑니다. 4번 현금을 대여했대. 대여가 뭔 뜻이에요?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돈 들어온다 나간다? 빌려줬잖아요. 돈이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 대변.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현금이 300원 나가고 나간 이유가 뭐냐? 차변에 쓰면 되는데 빌려준 거죠. 그럼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한다. 그건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이런 계정가 뭐 대여금이냐 차입금이냐 외상매출금이냐 외상매입금이냐 이거 빨리 익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는 걸 분계라고 합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만 이 시간만큼만 또 이런 것도 해보자. 자, 돈 나갔으니까 이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된 거다. 돈은 나갔지만 대여금이라는 채권, 권리, 대여금은 빌려준 거니까 채권이잖아요. 채권 발생, 자산 증가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5번 갑니다. 일단 갑니다. 그래. 5번은 대여금 200원과 이자 5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죠. 꾸어준 돈, 대여금을 이제 받아냈어요. 그럼 조금 아까는 돈 빌려주는 거고 지금은 빌려준 돈을 받아낸 겁니다. 그럼 일단 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을 쓴 다음에 들어온 이유를 반대쪽에 씁니다. 그럼 뭐가 들어왔나 했더니 대여금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단기 대여금이 200원 들어왔고 이자도 받았죠? 이자 받는 걸 이자 수익 50원. 그럼 현금은 250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고 보다시피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일치하게 만듭니다.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만 이 시간만큼만 결합관계 표시해 보면 돈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됐고요. 그죠? 그리고 대변에 대여금 빌려줬던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채권이 소멸. 아까는 채권 발생, 지금은 채권 소멸. 어쨌든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 다음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되겠지요. 자, 책의 이제 답은 이게 결합관계가 위에 써 있고 분계가 밑에 써 있는데 이제 거꾸로 했어요. 어쨌든 빨리 하자 이거죠. 빨리 익히자. 자, 그래가지고 5번까지 일단 해봤습니다. 자, 하나 더 6번 갑니다. 6번 잘 보세요. 6번은 자, 차입금 100원에 대한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3번과 6번을 비교해 보세요. 3번과 6번을 다시 비교하세요. 3번은 차입금과 빌려왔던 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 갚은 거예요. 차입금과 이자, 차입금도 주고 이자도 준 거죠. 근데 6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 줬죠. 다르죠? 아까는 차입금과 이자를 같이 준 거고 지금은 이자만 준 거예요.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자 비용 발생한 거죠. 이자 비용만 지급된 겁니다. 30원. 그리고 현금 나갔죠. 현금 나갔죠? 대변. 그리고 아까 왜 좀 분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렇게 익혀두세요.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것이 간편분계법. 책에도 앞에 써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간편분계법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눈으로 보다가 졸지 말고 자꾸 따라 하세요. 말을 따라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계속 갑니다. 7번. 이것도 참, 굳이 결합관계 표시하면,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이거. 오늘만 하고 안 할 거예요.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7번 갑니다. 7번. 자, 대여금 100원에 대한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상하다. 아까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자, 5번과 7번 비교해 보세요. 5번과 7번을 비교하세요. 5번 딱 보니까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7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다르죠? 대여금도 받고 이자도 받는 거. 지금은 이자만 받은 거죠. 다르잖아요. 일단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 현금.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차변에 현금, 그리고 이자 받았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결합관계 표시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그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이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면 돼. 똑같이 따라 쓰면서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강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아는데도 쳐다보고 있고 대답 잘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진짜요? 안 듣습니다. 저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따고 보고 있어. 여기 보세요. 안 봐. 여기 보세요. 책 봐. 책 보세요. 저 쳐다보고 있어요. 거꾸로 가. 죽겠어요. 잘하는 사람은 보세요 그럼 봅니다. 책 보세요 그럼 책으로 갑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봐요. 그 차이야, 그 차이. 공부 잘하는 사람, 회계 잘하는 사람은 보세요 그러면 보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보세요 그럼 책 봐. 그리고 책 보세요 그러면 저 쳐다보면서 어디예요?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넘어가요. 자, 이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오늘은 처음이니까 일부러 결합관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딱 설명드릴게요.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는 거 하니?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아주 가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가끔. 자, 다시 1번부터 봅니다. 이제 좀 지저분해져서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 답은 책에 있으니까 우선 설명을 잘 들으세요. 들으시랬죠, 그죠? 자, 1번 보면은 비용이나 수익이 있다 없다? 없죠. 자산과 자본입니다. 1번은. 2번에 보면 비용이나 수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산 부채입니다. 아니, 해답을 보시면 돼요. 3번 비용이나 수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비용 발생했습니다. 4번 비용이나 수익 없습니다. 5번 비용이나 수익 있습니다. 누가 이자 수익이라고 썼어요? 누가 썼어 이거? 수익 발생인데 수익 발생, 이자 수익은 위에 써놨잖아요. 그죠? 어쨌든 수익 발생했습니다. 자, 6번 비용 수익 있다 없다? 비용 있어요. 6번 비용이나 수익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고 여쭤봤죠? 딱 한 가지만 계속 질문했죠. 비용이나 수익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자,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1번 비용이나 수익 없었죠. 비용이나 수익이 없는 거래가 교환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답의 오른쪽에 화살표 해놓고 교환 거래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제 2번만 터득하면 이제 회계 원리 거의 90%는 터득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요. 정말 중요한 문제. 누가 만들었나 참 잘 만든 문제입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웬만한 회계원리 다 할 수 있으니까 진짜로 잘 정리하세요. 2번에도 비용이나 수익이 없습니다. 교환거래.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3번 보세요. 비용 있죠. 부채의 감소와 비용 발생 중에 비용 발생이잖아요. 요거랑 6번 여기도 비용이 있죠. 자, 근데 뭐 다른 거 있어요 혹시? 다시 3번에서는 부채의 감소와 비용 발생 중에 비용이고요. 6번에서는 비용 발생이 비용입니다. 자, 뭐가 달라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얘는 지 혼자 있습니다. 근데 얘는 비용 말고 다른 거 부채랑 같이 있죠. 단순하지만 그렇게 생각합시다. 혼자 있는 거래가 손익거래입니다. 근데 딴 놈이랑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가 됩니다. 다시 수익 보죠. 5번에 수익 발생했죠. 여기 7번에 수익 발생했죠. 어떻게 달라요? 7번은 지 혼자 있고 5번은 여기 자산이라는 놈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가 되고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다 써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거래의 종류 있죠. 자, 제가 아까 1번이 결합관계, 3번이 분계였는데 2번이 이제 그 거래의 종류입니다. 거래의 종류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끔 문제로 나오니까 한 번쯤은 설명드려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나 비용이 없다. 그러면 교환거래입니다. 아, 너무 크게 쓰네. 비용이나 수익이 없는 거래가 교환거래입니다. 근데 비용과 수익이 있는데 좀 무식하지만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딴 놈이랑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 근데 그 거래의 전부가 수익이나 비용이면 손익거래고요. 그 거래의 일부 금액만 수익 비용이면 혼합거래예요. 그래서 3번과 5번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그 거래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부잖아요. 3번 100원 30원 중에 30원이 비용이고 5번 200원 50원 중에 50원이 수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거래의 일부만 비용 수익인 게 혼합거래고 6번 7번처럼 이 거래 총액이 30원이죠. 이자 30원 주고받은 거, 이 30원이 전액인데 그 전액이 수익이나 비용이야. 그러면은 손익거래가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나머지. 자, 7번까지 했고 8번부터 갑니다. 8번부터는 결론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분계. 그래서 분계만 하겠습니다. 이제 분계만. 그래서 8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 사왔죠. 상품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입니다.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얼마였어? 800원. 근데 돈을 줬나 했더니 안 줬어요. 외상으로 했어. 외상, 매입금. 자, 외 매입 이렇게 쓰면 외상 매입금으로 알아두세요. 굳이 이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왼발, 오른발 이렇게 안 해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할 줄은 알아야 돼요. 할 줄은 분명히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머릿속에서 이 뇌 속에서 왼발 내밀어라, 오른발 내밀어라, 왼손 움직여라, 오른손 움직여라 명령을 내리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명령의 체계에 이상 생기면 손을 못 움직여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다음 9번. 9번은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 외상가 갚았어요. 돈으로 갚았어. 돈 들어왔다 나갔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현금이 최고잖아. 그럼 돈이 들어왔나 나간다 이거부터 따지세요. 돈 나갔죠. 나가면 대변입니다. 대변에 현금을 쓰고 돈이 나간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외상가 갚은 거야.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거꾸로 이 분계만 딱 봐도 돈 나갔다.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부채는 원래 대변인데 차변에 있으면 감소네. 외상가 갚았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 들으면 10개를 깨우치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제 강의 듣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네. 10번 10번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 팔았어요. 자,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물건 팔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요거는 그냥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900원. 근데 돈을 받았나 했더니 아니야. 외상으로 팔았어. 외상값,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외상값 받을 게 생겼으니까 자산 증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발생, 수익으로 봅니다. 마지막 11번. 자,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돈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차변에 현금 쓰고요. 그리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 봤더니 외상 매출금이 없어진 거. 외상값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집니다. 자, 분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분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이나 물건, 현금이나 물건, 상품, 이런 비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화살표 친 거 보이세요? 눈치챘어요? 원래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대변이에요. 원래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입니다. 그 외상으로 매입금, 외상으로 매입한 거, 외상매입금은 원래 대변인데 외상값 갚으면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 자산, 차변입니다. 근데 외상값 받으면 반대쪽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애줄 때 소멸, 차감 또는 장부에서 제거, 없애줄 때 그냥 없애줄 때라고 쓸 거 그랬나? 없애줄 때 다 같은 얘기죠. 지금 없애줄 때는 반대쪽에 써라. 역분계. 반대쪽에 쓰는 게 역분계입니다.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원래 대변이다. 근데 갚았어. 그럼 없어져야죠. 그럼 차변에 쓰면 돼요. 외상매출금 자산, 받을 거 자산 차변이다. 근데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값이 발생, 차변인데 외상값 받았어요. 이제 외상값 없어져. 없어질 땐 대변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없애줄 땐 역분계. 특히 뭐니 해도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거를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 2번을 통해서 이 결합관계 분석하는 거, 거래의 종류, 그리고 특히나 분계하는 걸 완벽히 터득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 다시 돌아오죠. 맨 앞으로 거래의 식별부터 거래는 됐고 거래의 8요소부터 거래의 8요소 밑에 거래의 이중성 설명됐죠? 그리고 거래의 종류 중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번 교환거래, 선입거래, 혼합거래 구분됐고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분계 설명은 지금 이미 계속 했으니까 분계라는 건 그 의 중에 동그라미 1, 2, 3번 거래가 발생하면 어떤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록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걸 분계라고 하고요. 2번 분계 방법 중에 간편 분계법이다 그래서 현금이나 상품 등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다 됐죠?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예제 2번을 통해서 설명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예제 3번이 분계가 몇 개 있더라? 한 30개 되나? 한 30개 돼요? 그죠? 예, 30개네. 요거 여러분 숙제입니다. 답 보지 말고 먼저 풀어보세요. 답 보지 말고 잘 풀리나.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친절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릴 거니까 일단 나름대로 해보시고 나서 다음 시간 강의로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분계가 만사입니다. 회계에서는 분계가 만사예요. 분계가 알파의 오메가 시작이야 끝입니다. 중요합니다. 복습 잘 하시고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답 맞춰보세요. 에이, 자신 있다. 너무 쉽다. 그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